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난감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 때문인데요. 조카와 보좌관 딸까지 사게 했다는 이 문화재 거리 안에 손혜원 의원 건물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재희 변호사님. 네. 자, 9개나 있다는 손혜원 의원의 건물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목포 구시가지 한 네. 1.5km 정도 통째로 이제 이곳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근데 그 안에 손혜원 의원의 뭐 친척들 혹은 뭐 보좌관의 부인 뭐 이런 명의로 총 9채의 건물이 사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굉장히 좀 시가가 많이 폭등을 했다. 뭐 이런 보도인 것이고요. 네. 근데 이때 분명한 것은 이제 이거를 구입할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문화관광위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자료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럼 문화재청에서 이 구역을 이런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사준 다음에 어떤 시가 상승을 노린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인 겁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좀 투기 의혹으로 이렇게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되게 정말 15시간 동안 11번의 그 SNS 글을 올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본인이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혜원 의원이 저런 어떤 옛것, 고풍스러운 것, 그런 네. 물건에 대해 굉장히 좀 집착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호해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자개 공예라든지 이런 것에도 많은 투자를 벌여왔고, 그런 장인들 기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손혜원 의원의 취향을 아는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저기에 좀 거리를 꾸며보려 했다라는 손혜원 의원의 그런 변명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좀 정확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해심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옛것을 사랑하는 분이 뭐 사진 보니까 어디 그 9채 중에 한 채는 초가집이었던데 네. 그거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졌던데요, 보니까. 옛것을 사랑했으면 보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네. 그래도 최대식 화장실이 있고 그랬던 데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상권 차원에서 불러 모으고 싶었다는 취지셨던 것 같아요. 자, 그 거리를 살리고 싶어서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산 지원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곳을 사랑해서 집을 사서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려가서 살겠다라고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 의혹입니다. 사실은 의혹으로 네. 따지자면.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고 9채를 사고 문화재청장한테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봐라 하고 네. 실제로 문화재 거리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고 예산 5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모르는데 두 가지를 다 해놓고 나는 떳떳하다. 글쎄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 워낙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한 2가지 정도만 저희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정부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고요. 또 이 남편이 구입한 이 집은 이제 석가래가 워낙 내려앉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구역. 그래서 고치고 수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뜨겁게 이슈가 달궈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현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건물 가격은 진짜 오른 걸까요? 손혜원 의원 측은 아니라고 하고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 75만 원 하던 것이 500만 원, 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거의 안 되지만은 그렇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1000만 원 이상 줘도 안 팔아요. 갑자기 뛴 거예요. 작년 한 여름 정도? 갑자기 서울에서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얘기만 하면 사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많이 샀다고 그랬고, 정말 팔리지도 않은 그런 집들이 막상 우리는 여기서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살라고 보니까 500만 원 줘도 안 판대요. 자, 저 가격이 많이 오른 건가요, 비 변호사님? 아니면은 정말 그거 때에 따라서
건별로 다른가요? 저 거리 자체가 문화재 지정으로 아마 거리 자체가 지정이 돼가지고 사실 그 안에 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거래되는 것들은 조금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자체로 지금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자신이 산 건물은 문화재 지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명 자체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점에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 문화재로 정말 지정이 되면은 마음대로 개조도 못하고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보다 그 옆에 거를 얻는 게 훨씬 좋죠. 그래야 거기를 개조해서 뭐 사람들이 문화재를 보러 오면은 거기를 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든 카페로 운영하든 해서 수익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리 자체 지정된 거에 의해서 손혜원 의원이 산 어떤 그런 집들이 혜택을 본 건데 사실은 뭐 손혜원 의원이 산 거는 아니고 본인 해명으로는 자신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 조카한테 1억 원을 증여해서 증여세도 주고 그 조카가 산 걸로 나와 있고 또 보좌관의 남편, 뭐 보좌관의 딸, 뭐 이렇게 여러 명이 했는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해명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식 거래에 있어서도 내부자 거래라고 하잖아요. 헐값에 사서 나중에 이제 그게 값이 올라갔을 때 파는. 그래서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그런 것 때문에 낙마를 했었는데 그런 의혹 때문에 이 지금 손혜원 의원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좀 그런 커넥션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볼 때는 투기 의혹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본인이 그런 지역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사들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야당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본인의 입장은 뭡니까? 손혜원 의원은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은 또 상당히 다르죠. 여러 가지 SBS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언론으로서는 뭐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손혜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포 구도심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사재를 타서라도 이 부분을 살려보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이런 목포 지역의 문화재 그리고 거리를 살리겠다는 그런 충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그런 오래된 것들에 대한 특히 옛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목포 실제 가보시면 과거의 항도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들 그리고 옛 그런 향수가 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일본이 점령하면서 있었던 이런 박물관이라든가 많은 곳들이 있어서 가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그런 역사적 정치를 느낄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인과관계가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손혜원 의원이 했던 그 여러 가지 투자를 과연 투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좀 명백하게 인과관계와 또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이것이 무작정 추론의 근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서로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구입했을 당시 그리고 지금의 상황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왜 그랬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그 검증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손혜원 의원도 좀 더 진지하게 이런 얘기들을 좀 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텐데 일단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세를 펼 것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좀 더 명백하게 당시의 의도와 실제 이 집행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를 좀 밝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손혜원 의원은 재작년만 하더라도요, 이쪽을 좀 사들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근대 역사 공간, 특히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도요,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누군가 나를 밟아 죽이려고 한다. 절대 아니다. 목숨을 걸겠다고 하던데요. 지속적인 해명과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조카한테 그 목포에 집을 사라고 내가 돈을 증여를 할 테니 집을 사라고 해서 산 게 2017년 3월입니다. 근데 2018년 8월 6일 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목포가 연고지도 아니신데 어떻게 권하게 되셨어요? 제가 정책 간담회를 하러 처음으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 목포에 있는 적산 가옥들, 목조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집들이 왜 이렇게 그냥 있느냐 했더니 다들 버리고 비워놓고 신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여기다 고모가 증여를 해서 집을 사주든지 하면 네가 여기 내려올래? 목포에 청년이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무도 안 가니까요. 아무도 아무도 안 관심이 가니.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버려진 거리였으니까. 지금도 버려진 거리입니다. 그 후에 거기가 문화재 거리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거기 매물이 부르는 시세는 예전 가격의 4배가 올랐답니다. 이렇게 되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그게 매물이 진짜 살려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4배가 늘었다고 하는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구도심을 살리고 버려진 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손혜원 의원인데요. 자, 그런데 본인은 떳떳하고 오해 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자신의 명의로는 안 샀을까요, 의원님? 그러게요. 그리고 뭐 남편이 일하는 재단 명의로 몇 채 산 것 같은데 해명 보니까 재단은 한번 돈이 들어가면 뺄 수도 없고 그게 자기 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 명의로 산 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손혜원 의원 측의 해명이에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그 최순실 사건 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이 사실은 개인이 받은 거다 그러면서 뇌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주장하고 지금 본인이 관련된 재단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해명은 정반대인데요. 지금은 재단은 뭐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잖아요. 그럼 네.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뭔가요? 일단 세상 참 편하게 살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드러난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손 의원의 조카 그리고 보좌관의 딸까지 구입했다는 건물. 그런데 이 재산과 관련해서는요, 이 손 의원이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지 않았다라고 간접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요,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라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으니 남편의 재단의 거라도 팔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오해를 제가 떳떳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우리 문화재재단에서 지금 그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곳에 예. 지금 계속 그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아직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럼 직접 사지 않으신 이유는?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문화재단에 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다시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이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팔 수도 없는 거 어떻게 이걸 투기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요. 이 본인의 재산은 증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은 그게 우연인가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의 간사고 또 자신의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뭐 재단에서 또 보좌관의 딸, 뭐 심지어는 조카 이런 주변인들이 1년 반 사이에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런 목포 반경 1.5km 내에 있는 건물을 9채나 샀다는 점, 그리고 조카에게는 또 1억씩이나 줘가면서 목포에 집을 사라고 했다는 점. 근데 그 이후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고 또 문화재는 사적 사업과는 달리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뭐 손혜원이 문화재청장에게 목포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우라고 뭐 지시한 부분들도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너무나도 우연히 많이 겹쳐서 이게 과연 손혜원 의원 말대로 자신은 정말 정보도 없었고 오로지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가 하는 점에는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지역구가 목포도 아니고 마포구입니다. 목포에만 지금 거리가 다 죽었나요? 마포에는 그런 거리가 없어요? 저는 그 목포를 굳이 지정을 해서 손혜원 의원이 내려간 것 자체도 좀 의심스러운데 좀 해명이 점점 나오는 보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잘 맞지가 않아서 좀 의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카들에게 증여를 하고 건물을 권유한 이유는 이제 와인바를 하면서 고달팠던 조카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거를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돈을 대줬다라고 하는 게 손 의원의 입장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내려가서 우리 좀 친인척들끼리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계획을 충분히 저는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정말 4배 이상의 그런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좀 필요해 보는 모양인
필요해 보이는데 언론사 보도를 하면서도 정확한 근거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가로 계속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확히 4배 이상의 시세 차익으로 거래된 어떤 다른 사례가 있어서 저기에 지금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 것인지도 굉장히 네. 불명확하고 무슨 뭐 인터뷰 내용 보면은 전부 주민들 이야기인 거지 구체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는 뭐 중개업자의 그런 증언도 아니고 굉장히 포함이 좀 돼 있죠. 네. 좀 불명확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장한테 이 거리를 어떻게 살려봐라라고 그렇게 지시까지 해가면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투기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과연 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 자리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사실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대박을 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문화재 거리로 이제 구역을 묶어 놓으면서 저기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못 짓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런 지역에 굳이 투기를 하러 들어갔을까?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한켠으로만 자꾸 몰아가지 말고 사실 확인을 다시 해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비슷한 지역을 뭐 많은 국민들께서 가보셨겠지만 전주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이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예산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목 좋은 곳은 집가가 한 10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개발되기 전에. 네. 요번에 저 목포의 문화재 거리가 예산이 지금 확정된 것만 500억이 투입이 됩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글쎄요. 전주 한옥마을의 예를 보면 지금 4배가 아니고 거기에 공이 한두 개 더 붙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 못 짓는 땅이라 투기가 아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어떻게 통해요? 네. 야당 쪽에서는 손 의원이 이 거리를 발전시킨 마음이었다면 사적 매입이 아닌 공공재단을 만들어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펼치던데요. 그러면 이 해당 지역에 건물 3채를 매입했다는 손 의원의 조카 손소영 씨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저희가 듣고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목포를 좋아하셔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막 물심양면으로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어떻게든 여기에 좀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를 쭉 봐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거리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현재로서는 그게 됐다는 것에 대한 저의 체감도 없고요. 저희 같은 집들이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저 앞에 옷가게도 들어오고 하나씩 들어오고 그러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저는 여기 계속 살 사람이라 뭐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게도 오르는 데는 사실 별 큰 관심이 없고요. 고모,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목포를 좋아했고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해왔다라는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매입한 건물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본인도 세 채 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서울에서 살다가 빚까지 져가면서 인테리어 비용 들이고 이제 와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이곳을 이제 살아가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본다면 어쨌든 손혜원 의원의 그 당시 보여줬던 계속된 진정성 그리고 네. 목포라는 곳은 완전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공간성을 가진 곳입니다. 실제 가서 저는 뭐 여러 차례 가서 봤는데요. 가면은 근현대사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역사적인 자치가 굉장히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손혜원 의원이 이제 높이 샀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드는데요. 저는 이 사안을 다룰 때 자칫하면 이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다 보면 의혹으로만 이게 끝날 수가 있는데 저는 관련자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혜원 의원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줄 필요도 있고요. 또 조카의 얘기뿐만 아니라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당시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부동산 업자라든가 관련자들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마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손혜원 의원이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분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명백하게 살펴보고 정책적인 진행의 과정들 이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의혹을 불리기로만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손혜원 의원이
좀 더 명확하게 그 과정들에서 밝혀주고 관련자들 당시에 부동산의 매입과 또 이런 과정에 관계했던 분들이라든가 손 의원이 만약에 정책적인 질의를 했다면 그 과정에 했던 분들이 아마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밝혀서 그 의도와 현재의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마녀 사냥하듯 하는 것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언론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필요한 노력이거든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뭐 비난과 또 이런 일색으로 가게 되면 도리어 진실은 얻어간 데 없고 공방만 남게 된다.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객관적 진실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어디에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어디에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한 곳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직권 남용이에요. 자기가 9채나 사놓고 거기다가 예산 투입하라고 문화재청장한테 요구한 거를 이게 마녀 사냥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진실을 다 확인해 봐야죠.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일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명백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